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통해 완전한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부상을 달고도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하는 체력적,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마침내 휴식할 기회를 받았고, 충격적이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가 빠지자마자 무려 3골을 실점하는 엄청난 졸전을 펼치면서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보움에게 패배를 당하는 치욕을 당해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정말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5라운드에서 VFL 보움을 자신들의 홈 구장 알리안츠 아레나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하는 VFL 보움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승 12무 15패로 리그 16위를 기록, 간신히 강등을 피했던 분데스리가 최약체급 팀으로서 VFL 보움은 이번 시즌에도 4승 5무 15패로 리그 16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을 만큼 여전히 약한 팀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VFL 보움과의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5대0 승리, 7대0 승리, 3대0 승리, 7대0 승리로 4경기 동안 4승, 22득점, 0실점이라는 그야말로 만날 때마다 박살을 내버렸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과 더불어 바이에른 뮌헨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에 경미한 부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도 치르는 등 계속해서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최악체급 팀인 보움과의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할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요나스 우르비 골키퍼, 세르지 그나브리, 레온 고레츠카, 르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주앙 팔리냐, 이토 히로키, 하파엘 게레이루, 사샤 보이, 토마스 뮬러, 요십 스타니시치 선수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후보급 라인업이 가동이 되면서 바이에른 레버쿠젠과의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게 됐고, 김민재 선수 또한 정말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쉬어가는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VFL 보움을 상대로 역시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고, 90분 동안 양팀의 볼 점유율이 무려 74대 26, 슈팅 숫자는 14대 8로 벌어지는 등 수치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대부분 경기 시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보움보다 우세한 흐름을 가져간 경기였고,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초반부터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보움을 상대로 위험을 가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3분 세르지 그나브리 선수가 넘어지면서 보움의 수비진이 집중력을 잃은 사이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는 굉장히 순조로운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터뜨린 바이에른 뮌헨의 기세는 계속되었는데, 전반전 28분 선제골의 주인공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가 토마스 뮬러 선수의 패스를 받아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고, 바이에른 뮌헨은 빠른 시간 안에 2골 차이로 리드를 벌리면서 거의 대량 득점이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세르지 그나브리 선수가 추가 득점을 터뜨렸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고, PK 찬스가 나왔지만 그나브리 선수가 골대를 맞히는 등 추가적인 득점에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이상하게 경기가 꼬여갔는데, 결국 31분 바이에른 뮌헨은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세컨볼이 보움의 수비수 메디치 선수에게 흘러갔고, 이것을 메디치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VFL 보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경기 내용에 비해 상당히 아쉬운 2대1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2대1의 스코어는 아쉬운 스코어긴 했지만 리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전 42분 주앙 팔리냐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버리는 반칙으로 다이렉트 퇴장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한 명이 빠지자 확실히 에너지 레벨 면에서 보움에게 뒤처지면서 후반전 초반부터 상당한 위기에 몰렸는데,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시작 6분 만인 51분 보움의 미드필더 시소코 선수에게 헤더로 실점을 내줬고, 한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동점을 허용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70분 에릭 다이어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베로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발생했고, 이것을 베로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2대3으로 역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바이에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해리 케인, 요슈아 키미히, 마이클 올리세,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켜 경기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한 명이 모자란 바이에른 뮌헨은 득점을 터뜨린 데 실패하면서 이번 VFL 보움과의 경기를 2대3으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보험전 패배는 홈에서 무려 17년 만에 당한 패배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패배라고 할 수가 있었고, 김민재 선수가 빠지자마자 3골이나 허용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 허용한 3골은 모두 수비수들이 박스 안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상대 선수를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수비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실점들이었는데, 특히 마지막 역전골 장면에서 에릭 다이어 선수는 자신에게 흘러오는 볼을 흘려버리는 정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고, 이것이 결승골이 되었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 선수의 수비적인 판단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나왔다고 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무조건 무실점을 지켰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김민재 선수가 빠지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이 최악체급 팀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라인 전원이 정말 최악의 평점을 받으면서 실망스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많은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이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하게 된 원흉인 에릭 다이어, 세르지 그나브리 선수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10개의 포지션을 로테이션을 돌린 거냐? 다음 주말 이후에는 어차피 A매치 휴식기가 있는데 한두 명의 선수는 자신이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할 만큼 좋은 선수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세르지 그나브리는 너무 늙었다. 바이에르 레버쿠젠도 졌다. 완전히 불필요한 패배. 바이에른 뮌헨은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오만함이 있었다. 주앙 팔리나는 무모했고, 에릭 다이어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너무 느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르지 그나브리와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그는 4부 리그에서도 뛰지 못할 것이다. 분데스리가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이에르 레버쿠젠과의 2차전에서 오늘의 대가가 너무 비싸지 않았기를 바란다. 어처구니 없는 퍼포먼스, 형편없는 코칭, 그리고 잘못된 결정과 레드카드. 우리에게는 똑똑한 윙어가 필요하다. 르로이 사네와 세르지 그나브리는 만족스럽지 않다. 콘라드 라이머는 빠르게 플레이할 뿐 다른 것은 없다. 충격적인 성과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상된 성과였다. 세르지 그나브리가 페널티킥을 위해 나섰을 때 끝났다. 요십 스타니시치, 사샤 보이, 주앙 팔리냐는 바이에른 뮌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은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오늘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경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김민재 아웃, 우파메카노 아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뛰었으면 레드카드를 받고도 4대1로 이겼을 텐데, 요십 스타니시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고 있었고, 에릭 다이어는 달팽이보다 느렸다. 만약 누군가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요십 스타니시치와 에릭 다이어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다시 본다면 난 그 사람을 차단하고 그 계정을 신고할 것이다. 앞서 바이에르 레버쿠젠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를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리그 16위 팀을 상대로 참패를 당했다. 사샤 보이의 성과는 수치스럽고 다른 수비수들도 바이에른 뮌헨에 적합하지 않다. 세르지 그나브리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레온 고레츠카 역시 취약한 성과를 보였다. 팀의 부끄러움이고 감독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B팀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사샤 보이, 르로이 사네, 얘네는 어디서도 플레이하지 못한다. 한 번에 10명의 팀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뱅상 콤파니 감독은 정말 정신을 잃었다. 이 퍼포먼스에 너무 화가 난다. 등등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분노했고, 다시는 김민재 선수를 에릭 다이어나 요십 스타니시치 선수와 비교하지 말라면서 후보급 선수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김민재 선수로서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휴식을 취하자마자 다시는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김민재 선수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주전 선수로서 계속 기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